I was trying to touch the moon. Then I made a very long ladder. Then I just touched it. 영유네 씨는 이것 했을 뿐인데 영어는 엄마표 영어 루틴. 오늘은 영유를 보내든 안 보내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 핵심 구조 3가지 알려드립니다. 칼센 박사의 입력 가설, 워싱턴 대학교 뇌과학 연구까지 검증된 구조인데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비싼 전집 사시고 발음 걱정하시다가 엄마표 영어 시작도 하시기 전에 포기합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귀, 눈, 몸. 이 3채널만 열어주면 됩니다. 저희 아이도 영유 가기 전부터 이 루틴 시작해서 영유에서 또래보다 빨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각 루틴의 핵심,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그리고 무료 도서 리스트와 영어 표현 리스트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언어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가 인기기 가설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사춘기 전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를 접한 아이가 원어민에 가까운 실력을 가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 쿠일 교수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아기의 뇌는 생후 첫 해부터 모국어 소리 패턴을 처리하는 능력을 급격히 발달시키고 이 초기 처리 능력이 이후 2세, 3세, 심지어 5세까지의 언어 능력과 읽기 능력을 예측합니다. 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언어를 흡수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아이의 미취학 시기예요. 그럼 이 골든타임에 뭘 해야 할까요? 비싼 학원, 영어 유치원, 원어민 과외?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게요. 저희 아이가 영유에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영유만 보내면 해결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영유에서 아이가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나머지 18시간은 한국어 환경입니다. 학원은요? 주 2, 3회, 한 번에 1시간, 일주일에 고작 3시간이에요. 저희 아이가 영유에서 또래보다 빨랐던 건 영유 수업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영유 가기 전부터 집에서 매일 영어 소리 듣고 그림책 읽고 놀이를 하면서 쌓아놓은 가정 영어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유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 기반 위에 얹어지니까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언어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일상에 스며드는 노출의 누적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매일 아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노출 양육자입니다. 영유를 보내고 계시면 집에서 이 루틴 같이 하면 영유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아직 영유 전이거나 보낼 계획이 없으시면 이 루틴만으로도 충분한 영어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가정에서의 영어 환경이 뿌리인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벽이 나오죠.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해? 이 불안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Nice to meet you 라고 말하는 것도 쑥스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 그 자신감 부족, 이건 엄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스티븐 칼슨 박사가 1985년에 발표한 정의적 여가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불안, 자신감 부족, 동기 저하 같은 부정적 감정이 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서 아무리 좋은 영어 소리를 들려줘도 습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영어를 즐거운 것,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느끼는 순간 그 벽이 싹 내려갑니다. 영어가 스트레스 없이 뇌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발음이 완벽한지, 문법을 아는지는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영어를 즐거운 것으로 보여주는 그 태도가 아이의 영어 습득 스위치를 켜는 열쇠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엄마표 영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엄마가 집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해하세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해? 하면서 시작도 전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어 습득 이론이 말하는 겁니다. 칼슨 박사의 입력 가설에 따르면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려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 수준보다 살짝 높은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야 합니다.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영어 소리와 이야기를 듣고 접하면서 뇌가 스스로 언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영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엄마는 티처가 아니라 매니저예요. 비싼 학원에 모든 걸 맡기고 마는 대신 우리 집 거실을 영어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으로 세팅해주는 거, 이게 바로 엄마표 영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 역할은 영유를 보내든 안 보내든 달라지지 않아요. 저도 아이가 영유에 다니고 있지만 집에서의 이 환경 설계를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유에서 배운 것들이 집에서의 이 환경과 만나면서 시너지가 폭발했어요. 시험 점수 잘 받는 아이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가 아닌 언어로 받아들이는 아이.
원어민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진짜 영어 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길의 뿌리가 되는 3가지 루틴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그 영어 루틴의 첫 번째, 바로 소리와 리듬입니다. 여러분, 언어 학습에는 인기치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영어 소리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이 꽉 차서 넘쳐 흘러야 비로소 아이 입에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릇이 비어 있는데 아이가 영어로 말하기를 바라곤 해요. 그래서 알파벳 포스터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파수에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유튜브에 널려 있는 무료 영어 동요를 집안의 BGM처럼 그냥 틀어두세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 쿨 교수 연구팀의 뇌과학 연구가 이걸 정확히 밝혀냈어요. 아기의 뇌는 그냥 영어 소리를 틀어놨을 때보다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들을 때 언어 처리 영역이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눈 맞추고 같이 웃고 같이 몸을 흔드는 그 10분이 혼자 영어 CD 1시간 듣는 것보다 아이 뇌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직 영유아라면 이때 엄마의 역할은 최고의 치어리더입니다. 슈퍼 심플송스 같은 동요 틀고 엄마가 옆에서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와 이거 진짜 신난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세요. 왜냐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즐거워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엄마와 눈 맞추고 깔깔거리면서 노래 들을 때 아이 뇌에서는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엄마와 노는 행복한 시간으로 저장합니다. 크라신 박사의 정의적 여가 가설 기억나시죠? 이 순간 아이의 정의적 필터가 완전히 내려가요. 영어가 스트레스 없이, 저항 없이 뇌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영어 거부감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돼요. 7세 이상 머리가 좀 커진 아이라면 동요 틀어주면 아 엄마 이거 유치해 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엄마는 이제 치어리더가 아니라 아이와 취향을 공유하는 힙한 음악 메이트가 되어야 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디즈니 OST, 최신 팝송, 마블 영화 주제곡도 좋아요. 차로 이동하는 그 짧은 10분, 학원 가는 게 5분을 활용해 보세요. 이 노래 멜로디 좋은데? 가수 목소리 좋다 하면서 슬쩍 추임새만 넣어주세요. 가사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분위기를 같이 즐기는 거예요. 동요가 언어의 기초라면 팝송은 아이들에게 영어는 멋진 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인식이 생겨야 아이가 스스로 영어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이때 분명 이런 걱정하시죠? 근데 발음도 안 좋은데 같이 흥얼거리다 우리 아이 발음은 어떡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리의 원천은 스피커 속 원어민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발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태도를 배워요. 엄마가 영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찰나의 순간, 아이의 영어 소리 그릇은 아주 빠르게 차오릅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즐기는 이 영어 소리 노출 10분이 아이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소리로 귀를 열어줬다면 그 다음은 눈에 뜨게 해줄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맘카페에서 공부하는 수십 수백만 원짜리 영어 전집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나요? 당장 삭제하세요. 비싼 전집을 덜컥 샀다가 아이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책장에 먼지만 쌓여있는 집 정말 많습니다. 영어 그림책은 무조건 아이가 직접 고르고 아이 취향에 맞는 책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막상 도서관 영어 원서 코너에 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무슨 책을 빌려줘야 하지? 글밥 많은 걸 주자니 도망갈 것 같고 너무 쉬운 걸 주자니 시시해할 것 같고 그래서 썸네일에 보셨던 저 모자이크 된 표 저게 바로 어머님들의 그 막막함을 한 방에 해결해줄 언어 습득 단계별 독서 큐레이션 리스트입니다. 이건 제가 동네 도서관 가서 대충 제목 보고 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북트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어린이 독서 자선 단체예요. 제가 바로 그 북트러스트에서 지난 100년간 출간된 책들을 분석해서 선정한 베스트백 어린이 그림책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영알못 어머님들도 한국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발달 시기별 수준별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책들만 쏙쏙 뽑아서 직접 큐레이션한 리스트예요. 이 종이 한 장이면 수백만 원짜리 전집 진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아이 영유 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영유에 다니는 지금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철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bedtime story 하루 2권 읽기예요. 영유에서 낮에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해도 잠자리에서 엄마 목소리 듣는 이 시간은 대체가 안 돼요. 왜냐고요? 이건 엄마 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읽기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8주만 꾸준히 책을 읽어줬더니 뇌스캔 결과가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과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8주, 딱 2달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기 때 부모가 매일 책을 읽어준 아이가 4년 뒤 학교 입학 시점에서 읽기 능력과 어휘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인 카야니 연구팀의 2024년 논문에서는 3개월간 매일 밤 bedtime 스토리를 들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다시 말하는 능력, 어휘의 다양성,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속도까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게다가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유대도 강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의식처럼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로 듣는 영어 이야기. 아이는 이때의 영어를 학습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어떤 영유 커리큘럼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오직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I feel very happy sometimes to cuddle up in bed with you and read a story. 진짜 발음 자신 없는데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정 발음이 걱정되시면 유튜브에 그 책 제목 치면 원어민을 읽어주는 Read Aloud 영상 다 나와요. 그거 틀어놓고 엄마는 옆에서 그림만 같이 짚어주면서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 아이가 이 책을 재밌는 이야기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10번, 20번 가져와도 지겨워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그 반복 독서가 아이 머릿속에 영어 문장 구조를 통째로 새겨넣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 북트러스트 큐레이션 리스트를 무료로 받는 방법은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대망의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루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영상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미취학 아이에게 영상을 메인 루틴으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3세에서 6세 아이 200명을 분석했는데요. 영상 보는 시간을 똑같은 시간에 부모와 함께 하는 읽기나 놀이로 대체했더니 의문 인식, 문자 인식, 그리고 사회 정서 능력까지 모두 유의미하게 좋아졌습니다. 캐나다 소아과 학회 리뷰 논문도 같은 결론이에요. 미취학 아이는 화면을 통한 학습보다 실제 사람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에서 언어를 가장 잘 습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루틴은 바로 놀이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매일 하고 계시는 것 그대로예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산책하고 이 일상을 영어 놀이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영유에 다니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 이 놀이 시간이 영유에서 배운 영어를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예요. 영유에서 들은 표현이 집에서 놀이로 반복될 때 그게 비로소 아이의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상황 딱 하나만 영어로 바꿔보세요. 목욕시킬 때 splash splash, 밥 먹을 때 yummy, 잠자리에서 good night sweetie. 딱 이 한마디, 아이는 엄마가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인식이 나중에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저 진짜 한마디도 모르는 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황별로 어머님들께서 바로 쓸 수 있는 초간단 영어 표현 리스트. 이것도 영상 끝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언어학에서 검증된 교수법이에요. 아이에게 점프 하면서 엄마가 먼저 점프, clap 하면서 엄마가 먼저 박수, turn around 하면서 엄마가 먼저 한 바퀴 돌아요. 아이가 따라하면 그게 영어 습득입니다. 문법 설명 없이, 교재 없이 몸으로 반응하면서 영어가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루틴 1에서 들었던 슈퍼 심플송스 기억나시죠? 거기서 배운 노래 동작을 목욕 시간에, 산책할 때 재현해보세요. 소리 루틴이 놀이 루틴과 연결됩니다. 루틴 2에서 읽은 책의 캐릭터를 가지고 놀아주세요. Brown Bear, Brown Bear를 읽었으면 다음날 색종이로 곰 만들면서 What color is this? Brown. The Very Hungry Caterpillar를 읽었으면 과일 스티커를 붙이면서 Apple, one apple. 책에서 들었던 문장이 놀이에서 다시 살아나요. 반복 노출에 채널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귀, 눈, 몸, 이 세 채널이 연결될 때 아이 뇌 속의 영어 회로가 가장 단단해집니다. 그럼 영상은 아예 안 보여줘야 하나요? 영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타이머 맞춰서 하루 15분에서 20분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프로그램 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페파피그 좋아하면 페파피그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은 보너스지 메인이 아니에요. 핵심은 스크린 바깥에서 엄마와 함께 영어를 경험하는 시간, 그게 영원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제가 영유에서 직접 보는 현실이에요. 같은 영유에 다니는데 집에서 영어 환경이 되어 있는 아이와 안 되어 있는 아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영유 수업을 똑같이 들어도 집에서 소리를 듣고 책을 읽고 놀이를 한 아이는 그 수업이 복습이 되고 가정 기반이 없는 아이에게는 그 수업이 첫 노출이 돼요.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유를 안 보내시는 분들, 언어학의 임기기 가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아이 뇌가 영어 소리 패턴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면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영어는 점점 시험 과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영어를 만나게 돼요.
정의적 필터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억지로 외우는 영어,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요. 영유를 보내고 계시면 오늘 밤부터 집에서 이 루틴을 얹어주세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영유를 안 보내시더라도 이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아이의 영어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와 영어 노래 한 곡 같이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엄마표 영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영유를 보내든 안 보내든 모든 언어 학습의 뿌리예요. 방법은 딱 세 가지. 소리, 책, 놀이.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죠. 오늘 당장 하실 3단계 액션 플랜 나갑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슈퍼 심플 송스 검색해서 재생 목록 저장하세요. 내일 아침 첫 BGM입니다. 오늘 제가 큐레이션한 북트러스트 100년 도서 리스트, 상황별 엄마 영어 표현 리스트 받으러 오세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채널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싹 다 공유해 드립니다. 혼자 하면 힘드시니까 채팅방에서 저랑 같이 하셔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오늘 밤 bedtime 스토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 남겨주세요.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실행력이 확 올라갑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돈 안 드는 첫걸음 채팅방에서도 같이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